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부정감정, 불안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편은 다른 부정감정을 할 것에 비해서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5회 정도의 분량으로, 5주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발생하는 불안 심리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원래는 한 8주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한 5주 정도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감정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정 감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강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울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다른 부정 감정들과 여러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부정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안은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을 접했을 때 설명은 이러했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들어가야 될 설명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불안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중간에 삽입되어야 할 불안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는데요. 원래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정보들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정보들은 긍정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과 부정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균형 있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건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불안을 조성하는 정보만 계속되면 내 마음이 사실상 불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한 정보를 토대로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내가 평소에 감당하던 정도의 정보량의 이상을 넘어서서 갑자기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불안을 설명할 때도 조금 더 사용이 될 겁니다. 이 원리가. 그렇다면 이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 원래 있었어야 할 불안에 대한 원래 있었어야 할 불안의 정의를 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정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불안을 야기할 정보를 내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안을 야기할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도 그 중에서 진짜 정보들만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내가 걸러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잘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불안에 대한 정보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애정에 관한 정의입니다. 예전에 애정에 관한 4가지 영역을 구분시켜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애정편 초기편을 좀 가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애정에 관한 4가지 영역은 이러했습니다. 안정형, 안정적으로 상호 교환적인 애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안형, 내가 애정을 습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회피형, 내가 애정을 표현했을 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정 자체를 차단하는 사람, 그리고 이 불안형과 회피형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혼합형, 이렇게 4가지의 애착의 형태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 애착의 형태입니다. 애정이 나타나는 방향성,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유형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애정의 모양새 3가지가 있습니다. 정체화, 소유,
상호작용적 애정,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애정의 형태입니다. 애착의 형태가 아니라 애정의 형태입니다. 먼저 정체화 혹은 동일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을 하는데 누군가와 같은 형태가 되기를, 똑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면 저 사람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를 확인하면 호감이 가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정체화 혹은 동일시적 애정의 형태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매력적이라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귈수록 나와 조금 다른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죠. 그럴 때마다 애정이 조금씩 식는 겁니다. 이런 정체화 스타일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확인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나 나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발생했을 때 나도 애정이 식지만 그 사람이 나로부터 애정이 떠나갈까봐 두렵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나도 너랑 같아라고 계속 맞춰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체화가 자기애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와 똑같도록 계속 강요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영화를 좋아해. 너는? 나는 영화 안 좋아해. 난 연극 좋아해. 이러면 영화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해. 너는?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오늘부터 너는 스파게티야. 이렇게 스파게티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상대방을 계속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좋아하는 기호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똑같도록 계속 요청을 해내는 거죠. 혹은 반대로 자기애적인 경우는 이런데 내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에 계속 나를 맞추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체화적인 어떤 쪽이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추게 하는 쪽이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는 쪽이든 어떤 쪽이든 정체화적인 사랑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랑은 소유를 토대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소유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내 뜻 안에 있어. 나랑 달라도 괜찮아요. 나랑 달라도 괜찮지만 내 뜻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유의 의미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사실은 아직 설명을 안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사이에는 불안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건 상호적 사랑인 겁니다.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서로 동일시되지 않는 다른 사람인 거를 인정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너를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너의 소유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호 애정을 상호 교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랑이죠. 이런 형태의 애정이 사실상 가장 건강하죠. 그런데 이런 건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고요. 이런 정체화적인 사랑이나 소유에 입각한 사랑이 상호작용적인 사랑으로 가도록 성숙하게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동일시되지 않아도, 정체화되지 않아도 굳이 서로 간의 소유의 입장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안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안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재의 조건과 불확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할 것의 부재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정체화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나하고 동일시되는 거죠.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랑,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사랑의 대상이. 그런데 나랑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부재만으로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같아질 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부재의 상태에 불확실성이 갖는 거예요. 같아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럴 때 불안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유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계산 안에 있어야 돼요. 내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사랑의 대상이. 그런데
내 계획 밖으로 자꾸만 나가요. 부지하죠. 그리고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확실성도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불안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여러 유형 중에 애착과 애정을 기준으로 형성된 불안의 감정이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데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안을 야기하는 여러 정보들이 있죠. 근데 그 정보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실상 지금 없는 부재에 대한 정보들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라는 게 터졌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발했는지 모른다. 원인이 어떤지 모른다. 어떻게 치료할지 모른다. 다 부재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이 분명히 나온다. 이건 치료가 된다. 확실치 않죠. 이렇게 부재와 불확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들이 나한테 계속 다가오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불안에 대한 시리즈 중에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룬 거고요. 차차 앞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란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